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대정부 질문에는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던 한덕수가 대통령이 하는 시정연설은 하겠다며 국회에 나왔는데 연설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를 향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합니다. 직격을 맞은 민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과 또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실드 치러 나온 국힘은 여당 대행이라도 해보고 싶은 것입니까? 또한 이런 국힘의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는 한덕수이니 그야말로 국힘은 입법부의 수치다 이겁니다. 한덕수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노코멘트,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 트럼프와 맞서지 않겠다. 우리의 부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도움 덕분이다. 라고 발언하면서 그의 흑심을 드러냅니다. 박선원 의원은 한덕수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던 나는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로 인해 2009년 5월 워싱턴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가. 봉화에서 머물며 반기문 유엔 총장, 한덕수 총리 등에게 공동 장례위원장의 이름을 올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열릴 국장에 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둘 다 오지 않았다. 6월 다시 브루킹스로 돌아갔다. 스트로브 탈벗 회장 부인이 사망한 지 한 달 조금 더 지난 때 추모 모임이 있었다. 그 자리에 이명박에 의해 임명된 한덕수 대사도 있었다. 그러나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를 위로하는 말은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게다. 나는 당신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는 시선을 보냈다. 외면하며 계단을 돌아 내려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내리에 선하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장 크게 배신한다. 꽃길만 걷던 기회주의자들, 무슨 을이니 인간의 도리니 그런 건 개나 줘버려나 하는 것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준영 의원도 국회 외교위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한미관계를 은혜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게 협상할 때 이게 무슨 중세시대 뭐 조공체계입니까? 그리고 맞서지 않겠다 하면서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협상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장관님이 전 이해가 안 가고요. 1995년 자동차 협상 기억하시죠? 슈퍼 301에. 그때 한덕수 지금 대행이 당시에 대표단도 아닌데 뒤로 가서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총리로서 작년 일본에 가가지고 저작년입니까? 한국이 국제조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일본한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서 잘할 거라는, 잘 될 거라는 도대체 그 근거를 통상 전문가이신 외교부 장관께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현정 외교안보보좌관도 정규재와의 대담에서 한덕수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에 외교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잘 아시겠는데요? 예. 근데 그 한덕수 총리하고 저하고는 협상하는 스타일이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비교됩니까? 저는 좀 까칠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반대급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반대급부란 것은 그 앞에 단어도 가시적인 반대급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반대급부를 뭐 주냐니까 야 상하원 앞에서 연설하게 해줄게. 네. 그 국격 국력 증대 참여해서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네. maybe 국격은 조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한미일 회의를 하는데 우리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자. 그런 거. 그런 거로 말하자면 생색을 내는군요. 그런 것은 진짜 so what 시고 뭐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네. 국격 국력 증대 차원에서 네. 그래서 가시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명분과 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리를 챙겨야죠. 전우용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을사늑약 당시 대한제국의 대신은 8명이었는데 그 중에 5명만 을사우적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국무위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행세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지금 그를 말리거나 그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물러나는 국무위원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은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들보다 훨씬 더 매국적입니다. 부도덕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자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출세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늙습니다. 자, 신의도 능력도 없는 매국 한덕수는 반드시 응징될 것입니다. 박찬대 원대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국민이 이룬 123일의 빛의 혁명 기간에도 국민이 아닌 내란 세력 눈치 보기와 위헌적 월권으로 내란 속의 대행을 자처해 왔습니다. 내란을 대행하면서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연초부터 촉구했지만 뒤늦게 12조 원 찔끔 추경을 들고 와 생색 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참 믿지는 통화를 하고도 무슨 대단한 업적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신엔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엔 아닌 척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짓밟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친이 쿠데타 두 번째 친이 쿠데타의 다름 아닙니다. 1970년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만 2번 역임했고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직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경험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허황된 야욕을 버리십시오. 앞으로 40일 대선을 공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55년 공직 봉사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